윤 총장 지금 이제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 시간도 계속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응?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번에 작년에 청문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이 막 일제히 윤 총장 편을 들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모 사건이다 이런 것들 다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왜 떠드느냐 하고 청와대에서도 그 조국이가 인사검증을 다 마무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주 도장을 팡팡 찍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의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달라지니까 당신들이 입장이 달라지니까 나한테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똑같은 걸 가지고 거꾸로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윤 총장 진짜 이번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맞불 작전이랄까? 맞상대를 한 것이죠. 그럼요. 뭐 자기 속내를 감추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도 수사지권 발동 후 두 가지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했죠.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니 윤 총장이 아까 박순철 그 지검장이 했던 말이 마찬가지로 라임 수사는 그렇게 철저히 지금까지 해왔고 내가 특히 이제 야당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든. 예, 제 식구 감사기라는 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보고를 받고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지시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지. 검사 술접대 문제도 그건 이제 자기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바로 10분 만에 남부지검장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라. 그리고 그 당사자들을 전부 색출해서 단절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뭘 안 했다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까? 윤 총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그때마다 철저히 수사할 걸 지시했다는 거야. 그때마다 지시했는데 그 다음에 여론 문제나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더 철저히 하라고 각별한 당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안 했다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이거지. 뭘 안 했느냐 이거야. 뭘 안 했는지 밝혀라. 그게 어떻게 수사지휘권 발동 후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허위사실 전혀 아닌 사실을 가지고 자기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 윤 총장도 속으로는 이것까지 우리 아까 고 교수가 지적했듯이 어떻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때 꼭 사기꾼 지시를 받고 하느냐 이 말 하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부실한 그런 수사지휘를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거짓말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거짓말 같아. 그다음에 어디 의존할 때 가서 이 사기꾼들 진술이나 그 폭로에 거기 의존해서 명색이 장관이 말이죠. 그것도 그 어렵다는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남발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휴지 뽑아내듯이 쓴다고? 그러니까 휴지통에서 티슈 뽑듯이 수사지휘권을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어제 추미애 장관의 SNS 글이 나오니까 나는 정치인과 네티즌들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이게 윤 총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당시 그 얘기는 정치인의 얘기고 장관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또 네티즌 수준의 그런 글이다. 그렇게 지금 비하해버린 거 아닙니까? 폄하해버린 거죠. 추미애 자신이 그 SNS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래서 걸핏하면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리고 하잖아요. 자기 사진도 뒤태 사진도 올려놓고는 언론이 그거 썼다니까 무슨 관음죄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추미애는 보면은 트럼프한테 배운 것 같아요. SNS를 이용하는 것이 현대 뭐 주요한 소통 수단이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장관이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품격에 맞는 글을 써야 하는데 정말 치졸하지 않습니까? 너무 천박한 글들을 쓰니까 윤 총장도 당신의 글은 그냥 네티즌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 그런 것이 한국이 유일하다는 게 그런 나라로는 참
그래도 저 추미애 장관은 뭐 망신스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를 하겠고, 그랬잖아요. 이낙연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권 전체가 추미애를 앞세워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낙연 의원 정말 대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국민의 통제는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국회가 통제하는 거예요, 검찰을. 네. 장관이 왜 통제를 해? 자기 편들끼리.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을 민주적 통제 이런 이낙연 그 대표의 이 인식도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편들어 주려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낙연이든 청와대든 친문 세력, 대깨문들을 겨냥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만을 겨냥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국가 전체라든가 사법 체계라든가 국가 기관 운영에 그러한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 또 내년 재보선이라든가 앞으로 대선을 겨냥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치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을 겨냥해서 그 장모 무슨 부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전국적으로 지금 뿌려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싹을 자르려고 미리부터 지금 이런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좀 말하자면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좀 야비한 게 말이죠. 전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뭐 봤습니까 여기서? 그 장모 그거 네. 그거 보고 있었죠. 그 사건. 그때 이미 그 노출 일부 시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너 까불면 이것도 다시 수사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기 가장 신복인 이성윤 중앙지검에 장모 사건 지금 가족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성윤이 뭐 자기는 오직 검사로서 검사 역할만 해왔다네. 절대로 그 추미애 장관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래요. 문창석 전 광주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뭐 같은 동료 검사로서 서로 잘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성윤을 검사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갈 정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인지 다 알만한 건데 어쨌든 뭐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고 여당 대표까지 한 분인데 이런 식의 어떤 막무가내식 아나무인식 형태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아니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겠습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아서 발동을 했는지 오다가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판단할 만한 인식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해서 자기를 기용했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대통령 마음에 들 것인지도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는 장관 그만두고 나면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에 떠날 거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도 장관 하고 난 뒤에도 정치를 계속 하겠죠. 더 큰 자리를 원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선출직, 서울시장직이라든지 무슨 아니면 난들 내가 집권당 대표까지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승리로 이끄는데 내가 대선 출마 못할 이유가 어디서 이런 욕심까지도 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자기한테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이 대깨문들, 문바들한테 아주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님의 정말 그야말로 수족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더 유난스럽게. 그 다음에 대깨문들의 지지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지위는 확실하다. 이런 믿음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겠죠. 지금으로서는 자기의 뜻을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 여론이 그런 거 안중에 없고 우선 대깨문 지지를 받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도장을 받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당 후보가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보니까 영 뭐 후보감도 없고 질이 멸렬하니까 그냥 이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적게 욕심내면 서울시장, 예. 크게 의심내면 참 저기 욕심내면 이낙연 나는 왜 이럴 수가 있거든. 오히려 본인이 이낙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낙연은
사법시험이 합격을 못했고 판사도 못했는데 판검사도 자기는 다 당당하게 합격해갖고 판검사 다 했다 그런 생각도 오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요 5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서운 게 없었거든. 국회의원이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오니까 이 사람이 겁이 없어진 거야. 세상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고 국민에 대해서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대통령 눈에만 들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저렇게 무리를 저지르는데 무리를 저지르도 살금살금 들어가다 보면 괜찮지 들어가다 보면 우리 그때 쓰러뜨리게 하잖아요. 내가 할 때는 안 쓰러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간단 말이지. 그거를 문 대통령도 또 추미애 장관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쨌든 긁고 다치지.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의 사퇴나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북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추미애 장관을 정면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죠. 정면 충돌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 전망이 지금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도 작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자기 할 말은 하겠다. 그런 판단이라고 본다면은 추미애가 물러나든 윤석열이 물러나든 뭔가 이제 사생결단 마지막 어떤 결단의 순간에 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있잖아요. 내년 7월까지죠. 네. 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뭐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제도에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한다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 명분이 있잖아요. 임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발로 나간다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다. 정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밀어내라. 뭘 가지고 해임할 때는 해임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 이유를 대가지고 정당하게 이유를 대면 지금까지 추미애가 저렇게 한다거나 하는 걸 보면 아니 뭐냐면 총장이 잘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휘권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한테 바로 그 점을 가지고 나를 해임해라 이거죠. 그러면 해임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다. 이거고 대통령으로서도 참 지금 난처한 게 윤 총장 안 나가거든. 그럼 해임을 시키려고 하면 해임 그거 이유를 대다 보면 자기들 망신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러니까 이런데 제 생각에는 추미애 장관 용도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조금 그러면 여기서 추미애 장관 할 일 다 했으니까 너 이제 나가. 왜? 검찰 완전히 무력화 시켜놨으니까 너는 그동안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자기를 위한 일이고 정권을 위한 일이지. 여기서 다시 윤석열하고 지금 계속 싸운다. 그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다. 겨우 요번에 한마디 했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서 추미애 장관을 거들어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추미애 얘기대로 한다면은 지금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대로 지휘도 못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공정한 특검에다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얘기에 모순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는 절대 특검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았다가는 소위 권력 핵심층의 비리가 지금 다 드러나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수처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김용민 개정안 그거 지금 또 다수길 표결을 붙이려고 길을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의당하고 국민의당도 같이 지금 이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많고 간에 민주당 외에는 전부 특검을 주장하면 그거는 민주당도 그건 받아야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라든지 그건 받지 않을 수 없죠. 대통령도 이 정도가 됐으면 지금 거기서 말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도 만약에 여기서 특검을 안 받게 되면 이건 자기가 무리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야. 지금 RN서치 조사만 하더라도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65%의 국민들이 정말 호남 같은 데서도 뭐 60, 70%의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한 20%뿐이 안 돼요.
모르겠다는 또 응답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이거든요. 국민도 짜증나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난장판이고 이런 난장판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니까 빨리 좀 깔끔하게 매듭 지어라. 어? 대통령은 아닌 척하고 돌아앉아가지고 말이지. 어? 나무 일 보듯이 하는데 그게 대통령 일이지. 이게 어떻게 나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막아가지고 공수처 어떻게 하는지 빨리 출범시켜 보려고 길을 쓰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수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공수처법 그 개정안 새로 내놓은 거 본안도 지금 시행이 안 됐는데 개정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안을 시행해보고 나왔어야지. 그것보다 더 아주 악화된 그러니까. 그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것도 나왔는데 뭐 그것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뭐 막무가내인 사람이니까 윤석열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다든가 또 윤석열이 지금 그 장모라든가 또 부인 쪽 그 부분에 대해서 감쌌다는 거 아닙니까?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윤석열을 직접 수사하는 그런 또 지시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수사지휘권 또 발동해서 갖고 중앙지검장 당장 윤석열을 잡아다가 수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이렇게 되면요. 우선 추 장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이럴 때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추 장관을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추 장관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같이 당해보라는 거지. 어떻게 장관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은 그럼 자기의 권한, 자기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장관한테 완전, 그럼 장관이 대통령입니까? 통치권을 완전 넘겨준 겁니까? 이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추 장관 물론 책임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국민이 언제까지는 참아줄고 코로나 지금 덕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가 합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추미애의 권력 사유와 반헌법적 행태는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수뇌부를 할 수 있는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이 왜 발동되었는지 무슨 근거로 발동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추 장관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하루속히 파면을 시키는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 수습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